안녕하세요. 세상을 연결하는 안테나입니다. 이번에 연결할 곳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뭐가 떠오르시나요? 야자수 열매? 섬? 섬이 떠오르죠. 저는 뭐 인도네시아 하면 섬, 예전에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따지면 섬이 정말 많은 국가다라는 얘기를 섬이 많아서 실제로는 뭐 휴양지, 관광지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물론 뭐 이제 아름다운 섬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보시면은 여기 자카르타가 인도의 수도인데 인도네시아 근처에 있는 해양들은 되게 맑고 막 투명하고 그렇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안 가봤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에 이제 가서 방문하셨죠. 조코 위도도 대통령. 참 특이한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대통령이시지만 뭐 민간인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인 출신이 아닌 첫 번째 대통령이 되셨고, 파격을 보이시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신다든가 근엄하고 격식 있고 한데 그런 파격이 좀 있는 그런 분이어서 저도 좀 마음에 들었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와 어떤 좋은 소식이 있냐면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이제 이번에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CEPA, 저게 이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에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이번 연도에 완성할 거다, 인도네시아가. 이게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상품, 서비스, 무역, 그러니까 무역이 들어가고요. 상품 이제 서로 교환하는 거, 무역하는 거죠. 서비스 무역, 상품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넓은 의미 FTA예요. 세파가 훨씬 넓은 거죠. FTA는 좀 좁고, FTA는 무역 자유화만을 중점 강조하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국가와 협력을 맺을 때 FTA보다 더 좁은 범위로 맨 처음 맺게 되죠. 예를 들면 농업, 임업, 축산업 이런 식으로 좀 좁은 형태의 어떤 FTA가 진전되다가, 물론 처음부터 FTA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신뢰관계가 없으면 조금 부분부터 하다가 그다음에 그게 커지면 FTA가 되고, FTA보다 좀 더 커진 게 세파가 되는 거죠. 정말 두 국가의 신뢰 관계가 확실하게 구축이 됐을 때 아마 세파가 일어날 건데,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와 세파 협정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무역부 이런 데서는 어떻게 이제 발표를 했냐, 올해 6월 무역이 시작될 거다. 이제 그 전까지는 요청했던 제품에 대한 무역이 이제 교환될 거다. 이런 물품을 우리가 요청하고 너희는 이런 물품이 필요하고 이런 물품이 필요하고 한 것들을 이제 올해 지금 이미 8번의 라운드, 8번 모여서 이미 회의를 해서 그것을 교환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번 연도 6월에 처음으로 오퍼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무역이 진행되는 것은 올해 6월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세파에 따라서. 물론 인도네시아와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세파뿐만 아니라 세파 이전에 이제 RCEP라고 하는 게 저건 뭐냐면 지역적 포괄적 경제 협력 관계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인도네시아죠, 그 지역에서 포괄적인 경제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세안과 우리가 FTA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안 FTA. 그것 때문에 부산에 그러니까 FTA 본부가 있는 거죠. 그 본부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되게 밀접한 관계인데,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이번에 좀 더 증진되는 거죠. 또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협력 관계가 좀 더 증진되는 상태로 이번 연도에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고, 그거에 따라서 무역량이 올해 20조가 될 거다. 엄청나죠? 20조. 아주 많이 이제 무역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고요. 작년에 그러면 2018년에 어땠냐? 양자 무역이 18.6조 정도 됐다는 거죠. 물론 뭐 다 이제 환율 계산하시면 더 많아요. 18.6조 정도 됐고, 인도네시아 세파 관계 맺은 나라가 딱 두 개인데, 하나가 어디냐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고, 하나는 유럽, EU죠, EU.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세파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세안에 이미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이 제대로 좀 효과가 있게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 그 먹혀 들어간 것이 이번에 세파로 또다시 6월부터 무역 주고받는 첫 번째 이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관계가 더 좋을 수 없다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잠수함 구매.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대우조선해양에서 잠수함을 3척을 구매를 했어요. 이미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잠수함을 다 3척을 구매했어요. 그게 작년까지 인도네시아에 다 납품이 됐고요. 인도네시아가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서 이번 연도 다시
인도네시아가 세 척을 또 다시 대우조선해양 똑같은 곳으로부터 세 척을 구매하겠다. 그래서 서명도 한 거죠. 이미 사인도 한 겁니다. 그래서 1조 6천억, 1조 넘죠. 1조 달러짜리 장보고급함 세 척이 또다시 이제 보급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좋지는 않잖아요. 상당히 좀 경기 침체도 있고 해서, 물론 경기 침체가 대우조선해양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세계 국제 경기 자체가 조선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것이 잠수함 구매,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세척 구매로 또다시 활로를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게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알 수 없다. 뭐냐 그게 실제로 어떤 효과도 없고 뭐냐 결과물을 내놔라 그랬을 때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죠. 신남방 정책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신남방 정책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가 이미 들어갔었어요.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방위사업청이랑 해가지고 이미 방위사업청에서 인도네시아 쪽에 뭔가 그쪽에서 잠수함이나 이런 쪽 전략적 무기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략할 수 있게끔 미리 그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을 틀을 통해서 이미 진행이 된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디플로메시라고 하는 그 언론에서 잘 다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다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섬이 많은 다도예요. 그러니까 해상력이 되게 중요했고, 해상력이 예전에는 21세기 들어오기 전에 해상력이 강한 국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래도 장비가 노후화되고 기술이 떨어지다 보면 옛날 배로 새로운 신식 무기를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뒤처지게 된 나라가 되었는데, 한국 잠수함을 만족했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주문을 하면서 한국 잠수함만 지금 이제 앞으로 세척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동맹이 점점 견고해진다는 얘기예요. 군사적인,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것까지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 기댈 수 있는 친구 같은 나라가 또 하나 생겼다라는 소식이죠. 잠수함을 갖다가 결국 구매하게 되면 잠수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력,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훈련, 이런 것도 같이 전수받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인도네시아한테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달하면서 인도네시아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인도네시아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인도네시아가 다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잠수함 12척을 꼭 12척 정도는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경제 악화, 경제적인 위기, 경제 침체 이런 것 때문에 8척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잠수함을 갖다가 사가게 되면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할 말이 생긴, 국방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우선 정책이었던 국방력 부분에 역시 힘을 실어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는 거죠. 한국 잠수함 장보급 함인데 상당히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2017년에 이제 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방문할 때 선언했던 전략적 유대가 이걸로 실현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남방 정책,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남방 정책이 경제 전략이 아니라 외교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방 분야,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국방 분야가 실현됐고, 이 인도네시아와 이런 계약을 맺은 것은 나중에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 IF-X의 전투기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와 어떤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인도네시아에게 우리나라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계기가 이번에 열린 거고요. 그리고 한국 수출인 은행을 통해서 이 금융이나 재정적인 부분도 같이 해결해주는 그런 것도 논의됐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고요. 신남방 정책 하면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상당히 중요한 국가로 다시 거듭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인도네시아 좋은 소식이 되게 많았었는데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한 번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잠수함 소식은 실제로 4월 17일 정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번에 모았다가 한 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도대체 신남방 정책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멋지게 발현될지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신남방 노측에 빛을 보는 그날까지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